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요즘은 자연스레 몸을 움츠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아마도 이게 아닐까요? 안경 쓴 사람이라면 결코 모를 리 없는 이 고충, 바로 김서리고 이런 게 좀 많이 불편하고 그냥 숨 쉴 때마다 계속 이렇게 김이 쓰니까 뿌얘져가지고 앞이 안 보일 때 가끔 있죠. 걷다 보면은 서리가 껴서 앞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안경에 김이 서리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후 어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그 김서리 방지제 그거 안경에 뭐 바르는 것도 있고 김 방지용. 저도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른바 김서림 방지제. 세태를 반영하듯 요즘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뿌리거나 닦아내거나 그것도 모자라 안경알 자체를 특수 처리한 제품까지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안경에 김이 서릴 일은 없는 걸까요?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뜨겁게 데운 물에 안경을 갖다 대면 보시다시피 뿌옇게 김이 서리죠. 여기에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름처럼 김서림 현상을 방지해 줄까요? 자, 먼저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안경알입니다. 그럼 뿌린 쪽은 얼마나 다를까요? 신기하게도 정말 김이 서리지 않습니다. 방지제 하나 뿌렸을 뿐인데 어쩜 이렇게 효과가 탁월할까요? 그런데 이것을 둘러싼 수상한 소문이 제기됐습니다. 때 아닌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이 가는 소문들. 건강의 적신호는 그렇다고 해도 이건 이유가 뭘까요? 안경에 뿌린 김서림 방지제가 비만을 부른다는 소문? 우리는 그 성분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팅제, 보통 테플론이라고 하는 코팅제가 많이 쓰였거든요. 그게 하게 되면 마찰 계수가 낮아서 음식물이 잘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널리 쓰였고, 햄버거 같은 거 보면 역시 종이로 감싸잖아요, 포장재로. 근데 우리 소스 같은 게 묻어나오면 바깥으로 새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 코팅할 수가 있겠죠. 에어프라이어에 까는 종이 호일. 이제 아웃도어 웨어 같은 방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류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 등에 쉽게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 화학물질. 1950년대부터 생산이 시작돼 현재까지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강력한 탄소와 불소의 화학 결합으로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과불화 화합물. 그런데 대체 비만과는 무슨 관계일까요? 지방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활성도가 높아진다라는 표현이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비만과 관련된 비방세포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런 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인구 집단에서 비만 혹은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위험이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비만을 비롯해 간 독성 및 암 유발 등과의 관련성도 보고된 바 있는데요. 과불화 화합물의 영향으로 지방 세포가 활성화된다면 비만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전문가들은 유해성 측면에서 안경에 사용할 경우 그 위험성에 더욱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노출될 위험 때문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된다든지 내지는 코팅이 탈락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 눈 근처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호흡이나 섭취 또는 피부 흡수에 따라서 충분히 인체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고, 흡수된 과불화 화합물이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다양한 형태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피부 흡수라든지 코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코로 들어오면 폐 기능에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신장에도 영향을 주고 간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아주 위험 물질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과불화 화합물이 몸속으로 흡수되면 몸 곳곳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선 이 화학물질을 발암 가능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 지금 우리 생활화학제품안전법에서 이 김서림 방지제, 특수 코팅제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불화 화합물은 이제 제한 물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규정을 살펴봐도 관련 기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식약처는 노출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사용 빈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표기에 대한 의무는 없는 상황. 일반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과불화 화합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특히 문제는 해외 직구입니다.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인데요.
노출됐다고 해서 급성적으로 어떤 영향을 자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낮은 농도로 오랜 기간 동안 노출이 돼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은 용량일지라도 미처 배출도 되기 전 새로운 물질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데요. 과불 화합물은 포에버 케미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도 또 자연적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분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배출이 안 되고 몸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에는 위험성은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활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매일같이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된 것에 대한 영향으로서 만성질환 혹은 뭐 암과 같은 건강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 정보기관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불화 화합물이 들어있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에 대해서 과학적인 자료들을 학자들이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것이라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는 예방 우선의 원칙이 필요한 때 아닐까요?